만약 한 나라에서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1100만 명 이상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갓난아기가 영하의 날씨에서도 야외에서 잠을 자고 삶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진다면요?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상반된 요소와 놀라움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마을에서는 기온이 마이너스 67도까지 떨어지며 일부 백만장자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갈까요? 그리고 이 나라만의 독특한 전통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러시아를 함께 탐험해 봅시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으며 면적이 1700만 km에 달합니다. 핀란드, 중국, 북한을 포함한 1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대한 영토 덕분에 기후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북쪽의 혹한부터 남쪽의 아열대 기후까지 존재하며 기온은 마이너스 67도 이하에서 45도 이상까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이미아콘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거주 지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기온이 마이너스 67도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러시아 부모들은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겨울철에도 야외에서 재우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아이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를 더 단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은 기후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코트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천 년 된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극 툰드라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고유의 생활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구는 약 1억 4,600만 명이지만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1스퀘어 킬로미터당 8명만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은 넓지만 인구가 드문 반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서부 도시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비 차이도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8,400만 명의 여성과 7,300만 명의 남성이 있으며 그 차이는 무려 1,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애 상대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면서 많은 러시아 여성들은 국제적인 데이팅 플랫폼을 통해 외국에서 사랑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점점 더 많은 여성이 해외에서 연인을 찾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 여성들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움과 세련된 감각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국제 미인 대회에서 자주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러시아 문화의 중요한 일부를 반영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 중 하나는 우아한 코트를 걸치고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눈 덮인 길을 당당하게 걷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시장에 가거나 산책을 할 때조차도 러시아 여성들은 단정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들에게 옷차림은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자기 관리의 표현입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날씨는 없고 맞지 않는 옷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러시아 여성들은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강인함과 우아함을 조화롭게 갖춘 그들의 모습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러시아 여성들의 강한 정신력을 상징합니다. 러시아는 방대한 영토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오랫동안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17년 혁명 이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로 동유럽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내전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1922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동안 러시아는 소련의 일부로서 세계적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대표적인 예이며 특히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인구 불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소련의 붕괴는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큰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
전략적 역할 덕분에 여전히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와 다양한 문화는 러시아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몰락에서부터 강대국으로의 부상까지 러시아의 역사는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 전직 KGB 요원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현대 러시아를 이끌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1975년 KGB 요원으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주로 방첩 활동에 집중하다가 이후 동독에서 정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KGB에서 철저한 비밀 유지, 전략적 분석 능력, 충성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이후 그의 정치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91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푸틴은 KGB를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빠르게 성장하였고 1999년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으며 이후 공식 선거에서 승리하여 장기적인 지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푸틴의 정치 경력은 흥미로운 전환점들로 가득 차 있지만 러시아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는 수많은 건축 유산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크렘린은 러시아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12세기부터 이어져 온 요새 건축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렘린을 러시아 의회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오해하지만 사실 크렘린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모든 도시를 의미합니다. 러시아 전역에 약 20개의 크렘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모스크바 크렘린입니다. 이곳에는 궁전, 성당, 정부 청사가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거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크렘린 내부에는 다양한 문화적 보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황제들의 왕관부터 러시아 예술 작품까지 역사적인 유물이 가득합니다. 특히 200톤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 차르종이 있지만 제작 과정에서 균열이 생겨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습니다. 크렘린 맞은편에는 모스크바와 러시아를 대표하는 붉은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련 시절 군사 퍼레이드부터 현대의 정치 시위까지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펼쳐진 장소입니다. 붉은 광장은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크렘린이 러시아의 강력한 권력과 찬란한 역사를 상징한다면 모스크바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이제 함께 모스크바를 둘러보겠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의 수도는 나라에서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며 12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랜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발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크렘린 궁전, 크렘린, 붉은 광장, 레드 스퀘어, 극장, 박물관, 공원 등과 같은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억만장자가 많은 도시이며 뉴욕 다음으로 많은 부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구급차를 대여해 이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스크바에는 스탈린 양식의 건축물이 많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7개의 초고층 빌딩, 세븐 시스터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 시스템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마철루인 연방타워, 페더레이션 타워를 자랑하며 높이는 374m에 달합니다. 이 빌딩은 모스크바 시티, 마스카우 시티라는 금융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러시아 수도의 경제 성장과 야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매력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이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1935년에 개통된 이 시스템은 소련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인민의 궁전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강역은 러시아의 힘과 국민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콤소몰스카야 역은 높은 기둥과 황금색 모자이크 벽화로 유명하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역사적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 요소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결합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정교한 샹들리에, 섬세한 조각상, 빛나는 화강암 바닥은 강역을 마치 살아있는 예술 공간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로 불리며 관광객들은 이 웅장한 구조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마야콥스카야 역은 아르데코, 아우트데코 스타일과 미래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플로샤드 레볼류치 역은 노동자, 농민, 군인을 형상화한 청동 조각상들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러시아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적 상징입니다. 여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러시아의 가장 놀라운 공학적 업적 중 하나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만나봅니다. 이 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 노선이며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길로 총 9,289km에 걸쳐 있으며 8개의 시간대를 지나갑니다. 1916년에 운행을 시작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러시아의 교통망의 중심축이 되었으며 수도 모스크바와 극동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합니다. 이 여행은 약 7일 동안 계속되며 대도시, 평화로운 마을, 울창한 숲, 끝없는 초원, 장엄한 산맥 등 러시아의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노선이 아니라 모험과 낭만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작가, 영화 제작자, 여행자들은 이 여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설적인 기차에 올라타면 러시아의 광활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깊고 풍부한 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철도가 지나가는 시베리아에서의 삶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탐험해 보시죠. 시베리아는 약 1300만 km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러시아 영토의 76%를 차지합니다. 이 지역의 크기를 쉽게 이해하려면 멕시코와 브라질을 합친 면적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곳의 인구는 약 4천만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넓은 땅이 거의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웅장한 산맥, 얼어붙은 툰드라, 울창한 숲, 맑은 호수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극한의 기후입니다. 오이미아콘과 같은 외딴 마을에서는 기온이 마이너스 67° 셀시어스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정착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민들은 특별한 적응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자동차는 얼지 않도록 계속 시동을 걸어 두어야 하고 두꺼운 모피 옷은 필수적인 방한 도구입니다. 또한 물을 구하기 위해 강이나 호수에서 얼음을 잘라 사용해야 합니다. 긴 겨울과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베리아 사람들은 강한 의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통과 창의적인 생존 기술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강한 정신력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랑스러운 고향입니다. 시베리아의 가장 어두운 역사 중 하나를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굴라그 강제노동 수용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베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악명 높은 강제노동 수용소, 골레그입니다. 이는 소련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 중 하나로 수백만 명의 죄수가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굴라그는 러시아어로 교정노동수용소 총국의 약어입니다. 이곳은 반정부 인사나 정권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많은 죄수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같은 주요 건설 사업과 자원 채굴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수용소들은 극한의 환경과 열악한 생활 조건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혹독한 추위, 부족한 음식, 강제노동, 그리고 가혹한 감시 속에서 수십만 명이 탈진, 질병 또는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굴라그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인간의 강한 생존 의지와 정의를 향한 투쟁이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 얼렉세이 네이벨리와 같은 인물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수감되면서 굴라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굴라그는 인권과 정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하지만 혹독한 시베리아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오이미아콘 같은 마을은 여전히 극한의 추위 속에서 강인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추위를 견디고 있을까요? 러시아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오이미아콘은 인류가 거주하는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기온은 마이너스 71.2° 셀시어스까지 떨어질 수 있으며 겨울은 무려 9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이곳에는 약 5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고 두꺼운 모피 옷을 여러 겹 입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두꺼운 털을 발달시켜 혹독한 겨울을 견딥니다. 오이мя콘 주민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야쿠트족, 여코트이라는 소수민족이 이곳의 주요 거주민으로 술록 고기와 생선 같은 고단백 식품을 주로 섭취합니다. 이들은 생선과 고기를 얼려서 먹으며 극한의 추위를 이용해 자연적으로 식량을 보관합니다. 시베리아는 가혹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장엄한 자연경관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비로운 바이칼 호수입니다. 바이칼 호수는 시베리아의 보석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담수호입니다. 이 호수의 깊이는 1640m 이상으로 부르즈 할리파, 버지 컬리퍼 두 개를 쌓아 올린 것보다 더 깊습니다. 또한 바이칼 호수에는 세계의 비빙수, 얼지 않는 담수의 20%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매우 맑아서 40m 아래까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겨울이 되면 바이칼 호수는 투명한 얼음으로 덮이며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바이칼 호수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담수 바다표범, 바이칼 물개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바이칼 호수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에는 우랄 산맥, 요렐 마운틴즈도 있습니다. 이 산맥은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자연 경계선으로 거친 산악 지형과 깊은 계곡, 광대한 타이가 숲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탐험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시베리아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달리 북쪽의 산업도시인 노릴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곳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대규모 광산과 제련 산업의 중심지로 니켈, 구리, 팔라듐 등의 광물을 채굴하고 정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황산가스, 소, 가 대기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호흡기 질환과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노릴스크는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어 비행기나 배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교통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모든 도시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역사와 아름다운 건축물이 가득한 도시를 찾고 있다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보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북쪽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리며 러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1703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유럽의 대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건설된 이 도시는 200년 이상 러시아의 수도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웅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바강을 따라가다 보면 화려한 궁전, 고풍스러운 다리, 그리고 역사적인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 중 하나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술 박물관 중 하나로 겨울 궁전 안에 위치해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 렘브란트, 피카소의 명작을 포함한 300만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예술과 역사뿐만 아니라 여름철 백야 현상으로도 유명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이 시기에는 도시가 더욱 활기차며 다양한 축제, 콘서트,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혹독한 추위의 오이мя콘에서 낭만적인 운하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러시아의 각 지역은 저마다의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부터 탐험해보고 싶나요? 추코트카는 러시아의 북동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입니다. 면적은 70만 km가 넘지만 인구는 약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이곳의 겨울 기온은 -50°C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땅은 영구 동토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독특한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얼어 있어 무덤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여름이 될 때까지 시신을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족과 에스키모인들은 따뜻한 환대와 강한 공동체 정신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전통적인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음식으로 바다표범 고기, 고래고기, 냉동 생선 등이 있습니다. 추코트카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강한 생존력과 적응력을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이곳만의 신비롭고 강렬한 매력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치카카, 원주민 여성들은 독특한 환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낯선 방문객과 잠자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친밀한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알래스카, 그린란드, 캐나다의 이누이트족, 이누이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풍습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응 전략의 하나로 발전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냥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을 위한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심지어 기온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체온 유지를 위해 옷을 입은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전통 의상 역시 보온성과 실용성을 고려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러시아에는 이러한 독특한 전통뿐만 아니라 장엄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캄차카 반도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 캄차카는 웅장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활화산, 간헐천, 현만, 그리고 따뜻한 온천이 어우러진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과 모험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캄차카에는 10개 이상의 활화산과 1년 내내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가 있어 멋진 경치를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등산을 즐길 수도 있으며 간헐천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탐험을 마친 후 온천에서 피로를 풀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몽골과 티베트에서 이주한 후손들로 이루어진 작은 불교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원과 수도원을 세워 광활한 자연 속에서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캄차카 반도는 러시아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보드카가 아니라 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는 보드카가 아니라 바로 차, 티입니다. 러시아는 1인당 차 소비량에서 세계 5위에 오를 정도로 차를 즐겨 마시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의 차가 처음 소개된 것은 17세기였으며 당시 차는 유럽보다 10배나 비쌌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차를 운반하는데 1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차는 러시아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러시아 가정을 방문하면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쿠키, 꿀, 잼이 제공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영국인들이 차 문화로 유명하지만 러시아인들도 하루 평균 5에서 10잔의 차를 마실 정도로 차를 사랑합니다. 설탕을 넣은 홍차가 가장 인기 있지만 녹차와 무설탕 홍차도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러시아의 날씨 속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은 몸을 녹이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러시아의 국민 음료는 보드카가 아니라 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 세계 게임 산업에도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테트리스입니다. 테트리스라는 전설적인 비디오 게임이 러시아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수백만 명을 매료시킨 이 클래식 게임은 러시아에서 발명되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4년 러시아가 여전히 소련에 속해 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별표 알렉세이 파지노프 별표는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이자 컴퓨터 과학자로서 소련의 컴퓨터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트리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이 게임의 이름을 테트라, 그리스어로 숫자 4를 의미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테니스를 결합하여 텔리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게임 내 모든 블록이 4개의 정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테트리스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게임 산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도전적인 요소가 가득한 이 게임은 비디오 게임 역사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위 정보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으로 탐구하고 싶은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